이해도가 바탕이 되어야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안녕하십니까. 2학번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정은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성격과 장단점, 흥미와 적성 등을 통해 정은우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바탕이 되어야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저의 장점이자 단점인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 미술만큼은 희미하더라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저는 학교에서 입시를 준비했을 때보다 혼자서 보낸 반수 생활을 통해 혼자 있을 때보다 어떤 것에 더 깊이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저의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흥미와 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수를 준비하며 수능의 사회탐구 과목 중 윤리 과목을 선택했는데요. 현역 때 선택한 과목이 지루해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선택했습니다. 비록 시험을 위한 공부이긴 했으나 성인들의 가르침을 배우며 선이라는 변하지 않는 정답을 찾아내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며 윤리학이라는 학문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어 대학교에 와서도 꾸준히 교양 강의를 찾아 수강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공부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20살에 만난 윤리와 철학은 죽기 직전까지도 공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추상적인 생각과 살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것들을 이미 과거에 누군가가 정리해 놓았다는 사실에 삶을 살아갈 이유가 하나 더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꿈과 계기에 대해 이번엔 저의 전공인 미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고등학교 재수생활까지 오직 입시만을 위한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오다 보니 잘 그린 그림에 대한 집착과 그림을 그려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찾지 못해 슬럼프를 자주 겪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며 그려오다 보니 운 좋게도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수능에 이어 대학에서도 꾸준히 윤리학,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 떠오르는 생각들을 표현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면만을 강조한 그림, 남에게 잘 보이려는 그림이 아닌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그냥 그림을 그리니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아졌습니다. 자유로운 느낌, 해방감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마치 어린 시절의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만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평생 그려도 질리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철학, 윤리, 그리고 미술에 대한 확신으로 자연스레 작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개인과 사회 문제가 넘쳐나는 복잡한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작품을 통해 세상의 옳은 방향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품 활동을 하며 보다 세상을 밝게 그려내보고자 합니다.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미술은 작품을 통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행자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연구자의 입장으로서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냅니다. 단순히 기존의 것을 담습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결과물을 요한다는 점에서 미술학과의 교육 과정이 흥미롭고 제가 가진 능력을 탁월히 발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미술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자연과 소통하는 동양 철학에 따라 자연의 것만을 가지고 재료로 활용한다는 점과 그리는 사람에 따라 한지 위의 번짐과 울림이 달라지는 먹선, 서양화에서는 볼 수 없는 동양화만의 투박한 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양화는 수요가 많아 책, 학원 등 공부할 기회가 많은 반면 동양화는 접하기 어려워 전공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동양화를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화 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흔하지 않아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탐색 및 목표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의 목표 직업은 작가입니다. 작가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미술관 등에 전시함으로써 작품을 통해 대중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자존감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미술대학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작가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는 미적 감각과 예술적 지식, 풍부한 창의력과 표현력을 필요로 합니다. 각종 미술 작품에 대한 흥미와 시각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요구되고요.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점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의 근거로 3가지 검사의 결과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직업 가치관 검사에서는 지식 추구라는 가치를 가장 중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가는 끊임없이 여러 분야를 스스로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일을 하므로 지식 추구라는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는 예술성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도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인 편으로 예술적 창조와 표현,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합니다.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문학, 음악, 미술 활동 등에 흥미가 있다는 검사 결과가 공감이 되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BTI 검사 결과는 INFP로 유하고 낭만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테일한 공상을 잘하며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 미술가, 작가, 배우, 가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처와 결단력이 중요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라는 직업과 잘 어울리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연습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함과 인내력, 끈기 등을 필요로 하기에 미술 작가로서의 성장은 곧 나 자신에 대한 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를 저의 목표 직업으로 삼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역량입니다. 구체적으로 작가로서 수행해야 할 내용과 필요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가의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구상하고 적절한 재료, 캔버스나 한지, 유체, 먹, 연필, 파스텔 등을 선택합니다. 공간, 크기, 색채, 원근, 농담, 질감 등 각종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고착제를 사용하여 완성된 작품을 보호하거나 액자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이후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단체 전시회에 참가하여 작품집을 출판, 전시나 판매를 합니다. 형체와 색감에 대한 미술적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독창적인 기법을 창안하는 것이 작가의 주된 과업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지식, 태도, 기술적인 면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 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아직 1학년이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보다 앞으로 갖춰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선 지식적인 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전공 지식, 외국어 능력, 컴퓨터 그래픽 능력, 인문학 지식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는 미술학과의 전공이라는 점이고요. 앞으로 갖춰야 할 것은 전공 지식과 외국어 능력, 컴퓨터 그래픽 능력, 인문학 지식입니다. 태도 및 기술 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끈기와 책임감, 소통 능력, 창의력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창의력과 소통 능력이고요. 앞으로 갖춰야 할 것은 끈기와 책임감, 소통 능력입니다. 직무 경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는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갖춰야 할 능력은 작품 제작, 발표, 포트폴리오 제작입니다. 경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협업, 의뢰 작품 제작, 작품 전시, 개인전 경력 등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은 협업, 의뢰 작품 제작, 작품 전시이고 앞으로 갖춰야 할 것은 모두 해당됩니다. 이어서 학년별로 목표 달성 계획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학년에는 한국화 재료의 사용법, 사군자 및 채색과 기법, 부세 운영과 농담, 필선의 섬세한 조절, 먹과 색채의 조합 등 전통적인 한국화 기본기와 함께 꾸준한 드로잉과 작가 노트 작성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본기를 쌓아오겠습니다. 또한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윤리학, 심리학 등 인문학적인 지식과 관련된 교양 수업을 들을 것입니다. 2학년이 되면 충실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전통적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실험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판화, 유화 등
등 응용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를 넓히고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예술 기법을 익혀 실험적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메시지 전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인 전문성을 확장하고 국사토론 활동에 참여하여 세계를 유연한 사고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미래에 마주할 다양한 기회를 대비하기 위해 영어 회화 능력을 갖출 것이고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작가 노트와 드로잉을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3학년이 되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로서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갖추고 작품의 깊이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주요 키워드와 주제에 집중하여 조형 요소 중 선과 인간의 신체가 화면에 주는 효과를 중심으로 주변 작가들의 작품 연구를 통해 점차 작가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려 합니다. 이렇게 작가로서의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며 예술을 통해 개개인이 영감 혹은 위로, 공감을 얻고 반성, 성찰하며 삶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저의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예술 작품을 쉽게 접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재능기부 전시회를 기획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여전히 작가 노트와 드로잉은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4학년이 되면 졸업 전시 작품을 준비하며 대학 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졸업 후 작품을 통해 철학을 담아내고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인이 되기 위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왔던 조형적 기본기와 인문학 지식 공부를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미술 관련 인맥을 쌓고 싶고 학부생 동안 그렸던 작품들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작가 노트와 드로잉은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생활 꾸준히 발전시킨 인문학적 성찰과 실험적 작업을 바탕으로 작품의 현대 사회적 사조를 엮어 시대성과 독창성을 잘 끌어낸 작품을 창조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댕의 명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동하고 사랑하며 소망하며 요동하며 사는 것이다. 예술가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이상으로 작가를 꿈꾸는 정은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